서부 아프리카 정글 속에 조그만 마을이 있었다. 사방이 울창한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는데 마을 주민들은 한가운데 있는 나무들을 전부 베어내고 거기에 움막을 옷이 몇 채 지어서 살고 있었다. 그들은 바깥 세상을 전혀 모른 채 그곳에서 태어나 평생을 그 작은 마을 안에서 지냈다. 해가 뜨면 남자들은 집을 수리하거나 몇몇이 모여 사냥을 하러 나갔고 마을에 남은 여자들은 채소밭을 살피거나 곡식을 빻아 가족이 먹을 죽을 끓였다. 아이들은 그냥 흙에서 뒹굴며 노는 소박하고 아기자기한 일상이 그들의 삶 전부였다. 정글 안에 마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어떤 동물이 나타날지 몰라서 추장은 늘 한 손에 창을 들고 다녔다. 그날도 마을 곳곳을 돌아보려고 창을 들고 나선 추장은 나무 그늘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고 깜짝 놀랐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표범 새끼를 아이들이 데리고 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추장이 다가가서 물었다. 얘들아, 그게 뭐야? 표범 아니냐? 예, 추장님, 표범이에요. 아버지가 사냥 나갔다가 잡아오셨어요. 아주 귀엽죠? 새끼 표범이 자라서 어른 표범이 되면 무서워. 위험하니까 죽여야 돼. 추장님, 아니에요. 이 표범은 다른 표범하고 달라요. 똑같은 표범이야. 아니에요. 달라요. 우리 아버지가 이 표범에게 고기만 주지 않으면 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죽만 먹이고 있어요. 이 표범은 너무 순해요. 토끼보다 더 순해요. 우리와 아주 가까운 친구예요. 아니야, 지금은 온순해도 자라면 무서운 표범이 돼. 그러면 우리 마을이 위험해져. 지금 죽어야 돼. 새끼 표범은 자기 이야기를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멀뚱거리며 쳐다보고만 있었다. 추장은 표범을 찔러 죽이려고 손에 쥐고 있던 창을 들어 올렸다. 추장님, 제발 죽이지 마세요. 표범이 불쌍해요. 이렇게 착한 표범을 왜 죽여요? 아버지가 죽만 먹이면 아무 일이 없다고 했어요. 보세요. 얼마나 고분고분한데요. 아이들의 울먹이는 소리에 추장은 멈칫했다. 이 표범이 크면 맹수가 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아이들이 이렇게 표범을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내가 표범을 죽이면 아이들이 몹시 슬퍼하겠지? 지금은 어리니까 당분간 두고 보자. 추장은 치켜들었던 창을 내려놓았다. 얘들아, 이 표범이 자라면 아주 무서운 맹수가 되니까 조심해야 한다. 네, 추장님, 절대 표범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을게요. 죽만 먹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무언가 마음에 미심쩍은 게 없지 않았지만 추장은 창을 거두면서 이렇게 당부했다. 그럼 너희들이 약속한 대로 표범에게 고기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절대 고기를 주면 안 돼. 예, 고기는 절대 안 먹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추장은 돌아서면서도 내심 염려스러웠지만 정글에서 아이들이 딱히 가지고 놀 장난감도 없고 또 아이들이 표범과 같이 잘 지내기 때문에 뭐 괜찮겠지 하며 그냥 넘어갔다. 우리 추장님은 괜히 그러셔. 이 표범이 얼마나 착한지 알지도 못하시면서. 아이들이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래도 모르니 추장님의 당부대로 표범에게 고기를 먹이지 않겠다고 서로 굳게 다짐했다. 그렇게 아이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새끼 표범은 표범답지 않게 토끼처럼 즐겁게 지냈다. 하루하루 시간이 가면서 표범도 자라나 덩치가 커졌다. 표범은 다 자란 뒤에도 여전히 순했고 고기를 주지 않아도 매일 죽을 잘 먹었다. 아이들은 표범과 뒤엉켜 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숲속에 갈 때는 꼭 표범을 데리고 다녔다. 우람한 표범을 다니고 다니면 다른 짐승들이 겁을 먹고 도망가기에 표범과 함께 있는 것이 오히려 더 안전했다. 그런 나날이 계속되면 좋으련만
어느 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아이들이 표범을 데리고 마을 밖에 언덕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맨 앞에 한 명이 서고 그 다음에 표범, 그 뒤로 두 아이가 좁은 언덕길을 한 줄로 걸어가는데 선두에서 걷던 아이가 돌멩이를 밟았다. 그 순간 돌멩이가 움직여 언덕으로 떨어지면서 아이도 언덕 아래로 미끄러지고 말았다. 아이는 뒹굴뒹굴 구르면서 언덕 저 아래로 멀리 떨어졌다. 깜짝 놀란 두 아이들이 떨어진 친구 이름을 부르며 언덕을 돌아 뛰어갔다. 아이가 떨어진 것을 보자 표범도 바로 언덕 아래로 날아가듯이 내달렸다. 언덕 아래 쓰러진 아이 곁으로 표범이 다가갔다. 걱정스러운 눈으로 아이를 쳐다보던 표범은 바위에 부딪힌 무릎에서 붉은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보았다. 표범은 피를 닦아주려고 혀로 아이의 무릎을 핥았다. 그 순간 표범의 혀에 피의 비릿한 맛이 짜릿함을 불러일으키면서 온몸에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다. 원래 표독한 야성을 가진 맹수이지만 이 표범은 지금까지 한 번도 고기를 먹지 않았고 피를 맛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죽만 먹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았는데 아이의 피맛을 보는 순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숨어있던 야생의 강한 본성이 깨어났던 것이다. 표범의 눈은 붉게 빛나기 시작했고 앞발을 높이 쳐들어 쓰러진 아이의 가슴을 단번에 찢어 갈렸다. 이젠 표범도 자신의 잔인하고 표독한 본성을 숨기거나 자제할 수 없었다. 견딜 수 없는 충동이 표범을 휘감아 아이의 몸을 잔인하게 해쳤다. 그 사실을 모르는 두 아이는 언덕을 뛰어내려와 친구와 표범이 있는 곳으로 달려왔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 표범아, 왜 그래? 너 왜 그래?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표범의 눈은 더욱 빛을 발했다. 그리고 재빠르게 몸을 날려 두 아이를 움켜쥐었다. 표범아, 왜 그래? 와! 두 아이도 가슴이 잔인하게 찍혀서 목숨을 잃었다. 표범은 쓰러진 아이들을 뒤로 하고 유유히 숲속을 사라졌다. 우리 마음 안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있다.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도 있고 무엇이 아름답다고 느끼는 마음도 있으며 아주 고운 마음도 있다. 또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거나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따스한 마음도 있다. 하지만 표범이 가진 잔인한 기질처럼 모든 사람의 마음 안에는 잠자고 있는 악한 마음이 있다. 다시 말해 음탕하거나 거짓되거나 가증스러운 마음이 우리 안에 숨어 있다. 마치 어린 표범 안에서 잠자고 있던 야성처럼 말이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아무리 잘 참고 친절하고 포근할지라도 예기치 못한 어떤 충격을 받거나 정신에 자극이 가해지면 아주 못되고 악하고 잔인한 기질이 드러난다. 살인하고 간음하고 남을 짓밟고 모욕하는 그런 악함이 사람들 마음속에 스며들어 있지만 대부분은 그걸 잘 모른다. 예를 들어 중죄를 저질러 교도소에서 20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고 나온 사람이 있다. 그는 20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으니까 자신이 변했다고 생각한다. 교도소에 오기 전에 갖가지 죄를 짓던 사람이 20년 동안 교도소 안에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았으니 죄를 짓던 삶이 끝나고 자신이 교도소 안에서 재빠르게 바르게 변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교도소 안에서는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사기를 칠 수 없고 도둑질을 할 수 없고 간음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변한 것처럼 착각하는 것이다. 그래서 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같이 지내던 동료들과 악수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나는 이제 손 씻었어. 다시는 여기 안 들어올 거야.
내가 전에는 참 나쁜 놈이었는데 이제 마음을 바꿨어. 난 다시는 이런 곳에 안 들어와. 이제 바르게 살 거야. 그래, 축하한다. 잘 나가라. 그렇게 인사를 하고 출소한다. 그 안에 있을 때에는 동료들에게 다정했고 빵 한 조각도 나눠 먹으며 오손도손 지냈는데 교도소의 새 문이 덜컥 열려 자유로운 세상으로 나오면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한다. 교도소 안에서는 도둑질을 할 수 없어서 못했고 간음을 할 수 없어서 못했고 악을 저지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것인데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 만약에 출소한 사람에게 술을 마시거나 마약을 하거나 도박을 할 기회가 다시 주어지면 나는 아주 오랫동안 마약을 한 번도 안 했어. 나는 그동안 도둑질을 한 번도 안 했어. 난 정말 깨끗하게 살았어. 라는 착각 때문에 그런 기회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1년 안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고 어떤 사람은 1년이 아니라 6개월, 3개월 만에 다시 교도소로 들어가는 경우를 본다.